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자, 오늘이 스승의 날인데요. 우리 학생들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 표현하셨나요? 이 스승의 날을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 15일로 정한 이유는 이 스승이 한글을 창조한 세종대왕처럼 존경받는 시대가 되길 바라는 취지에서 시작이 된 거라고 합니다. 저희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제작진도 최고의 상담을 위해서 매일 밤 애를 써주시는 이 진학 선생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진로 진학 상담 있는 날인데요. 여러분의 꿈을 구체화할 수 있는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로 진학에 대한 핵심을 알려주실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그 꿈의 지도를 함께 그려주실 분이십니다. 청원여고 박문수 선생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원여고의 박문수입니다. 흔히 꿈이 없는 사람을 목표 없이 항구를 나온 배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목표가 없이 배가 출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표류하기 쉽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이 없다라면 시기에 따라서 그냥 떠다닐 수도 있고 또는 그냥 흘러갈 수 쉽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꿈을 정하지 못한 분들의 꿈을 좀 잘 정할 수 있도록 꿈의 지도 그리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꿈을 향해서 다가가는 방법을 알려주실 전문가 선생님도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꿈 설계사시죠? 진로교육 전문가십니다. 와이즈멘토 대표이신 조진표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이즈멘토 조진표입니다. 5월은 각 학교마다 진로 관련된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좋은 날씨와 더불어 여러분들의 진로 목표를 잘 세워서 열심히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진로 고민과 꿈을 어머니의 마음처럼 포근하게 알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상계고등학교 진로진학 담당 교사이신 최은경 선생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고요. 오늘 이 시간에 그 진학과 관련해서 좋은 상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지금 2015학년도 수시상담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상담 문의하실 분들은요,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5441번에서 2번으로 하시면 되고요. 신청하실 분들은 저희 TBS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오늘의 시간표 만나보겠습니다. 네, 1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 위해서 사전 접수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이제 그 게임 개발자를 이제 꿈꾸고 있는 그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네, 게임 개발자를 꿈꾸고 있다고 했는데 비디오 게임을 많이 좋아하나 봐요. 네, 그런 쪽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좋아하다 보니까 직접 만들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된 거군요. 그래서 네, 일단은 제가 옛날부터 뭔가를 좀 그런 좀 창작 활동 이런 데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네. 여러 가지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중에 최근 들어서 좀 더 이런 쪽에 관심이 생겨가지고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오늘 진로 진학 상담을 할 텐데 어떤 점이 궁금해서 전화하셨어요? 제가 사실은 방금 전에도 약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원래는 작가라든가 또 이제 영화 제작자 쪽을 이제 좀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좀 더 이제 진로에 대해서 조사하다 보니까 이제 게임 개발자가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어서 했는데, 작가나 이제 영화 제작자도 제가 사실은 해보고 싶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 꿈을 여러 개 가지고 진로를 설정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아니면 어떠한 제가 그 게임 개발자 그거만 딱 고정을 해가지고 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 그것 때문에 고민을 계속하고 있었는데요. 네. 그렇군요. 들어보니까 좀 창조적인 일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 굉장히 다양한 꿈을 보고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상담을 잘 받아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조진표 선생님 진로 상담을 도와주실 텐데요. 인사 나눌게요, 우리 학생.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게임 개발자의 꿈을 갖고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학생이 혹시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소프트웨어 교육은 어렸을 때 잠깐 ITQ 그때 프로그램 그걸 이제 자격증 훈련하면서 조금
해보겠지만 그 전문적인 그런 수준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활용 교육은 받았는데 프로그래밍 교육은 아직 안 받아봤다 이 말씀이시죠? 네. 네, 오늘 그런 면까지 다 고려해서 진로 상담을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진학 상담을 해주실 최은경 선생님도 나오셨습니다. 인사 나눌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고요. 이 학생 질문하는 거 보니까 목소리도 굉장히 좋고, 네. 표현력도 굉장히 좋은 학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꿈이 없어서 고민하는 것보다 꿈이 많아서 고민하는 것이 행복한 고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잠시 뒤에 우리 학생이 고민하는 부분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선생님 두 분께서 우리 학생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우선 먼저 조진표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에 대한 간단한 분석 내용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그 사전에 학생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기본 분석 내용을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학생에게 자신의 장단점을 확인해 봤는데요. 장점으로 보면 이해력이 좋고 개방적인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빨리 알아듣고 그것을 가지고 활용을 잘한다는 거죠. 단점으로는 계획적이기보단 덜렁거린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고 있고요. 네. 내신 성적은 중학교 3학년 2학기 기준으로 봤을 때 이수자수 208명 중에 국어는 21등, 수학은 39등, 영어는 10등 정도의 비교적 우수한 성적을 보이고 있고요. 네. 모의고사 성적은 현재 평균 2등급 정도를 보이고 있으며 관심학과는 컴퓨터과학과이고 희망 직업은 현재 비디오 게임 제작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과목별 선호도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과목별 선호도를 보면 문학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고요. 언어 계열 과목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높은 것을 네,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회 과목에 대한 선호가 높으나 지리에 대한 선호는 보통이고 수학에 대한 선호는 좀 높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컴퓨터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으며 물리화학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생물지구학에 대한 선호도는 보통인 그런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우리 중학교 때의 탄성이 그대로 올라오고 있어서 이제 고등학교 때 구체적인 진로 계획을 짜야 하는 그런 적기임은 분명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과목별 선호도 분석을 보니까 컴퓨터에 대한 선호도는 높지만 인문계열에 대한 선호도 높은 네네. 것이 좀 인상적인데요. 우리 학생이 비디오 게임 제작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 다양한 분야에도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 검사 결과 우리 학생 어떤 환경의 직업을 선호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그 전에 우리 학생에게 좀 추가적인 질문을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관심사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우리 게임 개발자라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일이 많은 직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 그 게임 개발자를 선호한다고 했을 때는 내가 뭐 일상적으로 일찍 끝나서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 것보다는 열심히 하더라도 늦게까지 남아서라도 내가 하고자 하는 바를 이루겠다라는 성취가 더 직업적인 가치가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맞나요? 예. 네. 그럼 금전적인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제가 금전적인 건 그렇게 사실 많이 신경 쓰는 편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금전적인 것보다는 자기 성취도가 더 이제 좀 더 저는 중요시 여기는. 네, 성취도가 이제 첫 번째 그런 직업적인 가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또 추가적인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세한 결과는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직업 환경 분석을 우리 해봤거든요. 직업 환경 분석을 해봤더니 기업형이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1순위로. 그러니까 이 학생은 뭔가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처럼 게임 개발을 통해서 뭔가 제품화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2순위로는 창업형이 또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뭔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보는 그런 성취를 많이 얻고자 하는 스타일, 본인이 얘기한 것과 일치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선호하는 산업 분야를 분석을 해보면 그래프상에서 0.1 이상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중점적으로 선호하는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1순위로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분야를 가장 산업적으로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네. 2순위로는 교육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분석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지만 일관성이 조금 낮게 나오고 있거든요. 일관성이라는 것은 뭐 좋다 나쁘다의 뜻이 아니라 현재 본인이 아직 진로에 대한 확연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지 않다. 이런 이제 뜻이기 때문에 조금 더
1학년 내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네. 대표적인 이유는 본인은 게임 개발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과적 분야를 원하고 있지만 네네. 여러 가지 자료나 우리 학생의 강점을 봤을 때는 문과적인 성향이 더 크지 않겠느냐 이런 지금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그 직업 환경 분석을 보더라도 관료형 빼고는 전반적으로 좀 높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는 것 네네네.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미디어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선호도도 높게 나왔습니다. 우리 학생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학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면을 넓게 고려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우리 학생에게 어떤 직업을 더 추천할 수 있을까요? 네, 진로 목표를 이렇게 검사를 해보니까 설정 기준을 좀 먼저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아직 다행히 1학년이라 충분히 고민할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번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을 한번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공계보다는 인문계열에 대한 성향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네. 있고 본인이 선호하는 분야도 일치하므로 인문계 쪽으로 좀 방향을 잡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흥미 분야가 직관적으로 미래 직업과 연결되도록 진로 설계 시 우선적으로 고려했고 본인의 강점인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3가지 직업으로는 첫 번째로 방송 PD를 저희가 추천을 합니다. 네. 계열 선호도 검사 결과 인문대학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높았고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선호, 기업형 직업 환경을 선호하면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 1순위로 방송 PD 쪽을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네. 2순위로는 디지털 큐레이터라는 그런 직업을 저희가 추천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학생이 갖고 있는 선호하는 직업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나 게임이나 어떤 전시나 이런 것들을 IT적인 기술을 넣어서 기획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디지털 큐레이터는 종합 결과상에 나타나는 인문대학에 대한 선호,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선호, 교육산업에 대한 선호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추후로 그것을 하고 나서는 창업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순위로 추천을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3순위로는 우리 학생이 소프트웨어를 좀 배운다는 전제하에 이 MIS 경영정보시스템 전문가를 또 추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소프트웨어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앞으로 대학교 가서 키운다는 전제하에 또 사회과학에 대한 선호가 이미 있고 직업 환경 선호도 검사가 기업형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업 안에서 정보 시스템을 설계 기획하는 사람들을 MIS 전문가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문과지만 소프트웨어를 굉장히 많이 다루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이쪽 직업을 3순위로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적성을 고려해가지고 방송 PD 그리고 디지털 큐레이터 그리고 MIS 전문가를 추천해 주셨는데 아마 우리 학생의 직업 선택에 대한 시야가 좀 넓어질 거로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우리 학생이 이렇게 추천해 주신 직업을 고려한다면 어떤 학과가 적합을 할까요? 네, 우리 학생의 성적 구조나 또 본인의 그런 장점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 3가지 직업을 동시에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기준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는데요. 보통 신문 방송학과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PD를 많이 권하지만 이 네. 학생은 이런 뭐 이야기 하는 걸 좋아하고 그다음에 이야기를 또 연결시키는 걸 좋아하는 거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심층적인 전문 지식을 쌓는 게 좋아서 저희는 국어국문학과를 좀 1순위로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게임을 기획을 하더라도 개발을 하더라도 굉장히 역사적인 배경과 언어적인 지식을 알아야 더 양질의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국어국문학과를 1순위를 추천하고요. 2순위로는 좀 의외라고 생각하겠지만 사학과를 좀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뭐 동양사학이다 서양사학이다 구분은 없지만 그건 본인의 선호대로 나중에 정하면 되는데요. 요런 이제 사학을 전공으로 했을 때는 거기에 IT 기술을 태우게 되면 컨텐츠를 확보하고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 시대에서는 드문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IT는 쉽게 배울 수가 있지만 컨텐츠가 없는 사람들은 항상 창조를 못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인문학을 하고 본인이 대학교 때 부지런히 IT를 쌓으면 아주 좋은 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순위는 이제 MIS 전문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학생이 경영학과를 진학을 하게 되면 경영학에서 배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소프트웨어가 더해져서 그쪽 분야로 진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3순위로는 경영학과를 추천을 했습니다. 네. 네. 자, 추천 학과까지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최은경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에 대한 진학 상담을 좀 도와주시겠습니다. 먼저 성적을 분석해 볼까요, 선생님?
네, 이 학생 내신을 한번 보니까 영어를 잘하고, 그 다음에 국어를 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순으로 좀 나왔어요. 네. 그런데 반에서 이제 모의고사는 물론 한 번밖에 보지는 않았지만, 성적이 국어하고 사탐은 1등급이 나오고요. 그리고 영어는 2등급, 수학이 3등급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1학년이기 때문에 계열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데, 인문 계열을 가든 자연 계열을 선택하든 간에 수학 성적 보강이 이제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이 학생이 희망하는 학과가 자연 계열의 컴퓨터 과학과였기 때문에 만약에 자연 계열로 지원을 하게 되면 수학하고 과학 공부가 필수적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인문 계열을 혹시 말씀하신 것처럼 인문 계열에도 이제 적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인문 계열 지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제 물론 영어하고 사탐 공부도 이제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경영학과 지원을 한다면 수학이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 됩니다. 네. 이제 비교과를 보게 되면 네. 1학년이라 이제 학교생활 기록부에 비교과에 대한 이제 기록이 아직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이 하고 있는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교내에 아마 여러 가지 경시대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독서 활동을 이제 충실히 해 나가면 나중에 이제 혹시 학생부 종합 전형에 지원할 경우에 이제 대비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 모의고사 성적이 좋은 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1학년이니까 뭐 교과, 비교과 뭐 충분히 채워나갈 거로 생각이 드는데요. 정 교수님, 우리 학생이 연세대를 희망하고 있는데 이 대학 어떤 특징이 있나요? 네,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학생이 지금 계열 선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문 계열과 이제 자연 계열의 수능 최저를 다 함께 표에다가 실어보았습니다. 네. 연세대 컴퓨터 과학과의 이제 일반 전형과 그다음에 일반 전형으로 갈 경우에 이제 모집 인원이 18명이고요. 그 전형 방법은 학생부 교과하고 비교과가 반영이 되지만 논술 전형입니다. 그래서 논술이 70% 반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가 높습니다. 자연 계열에서는 4과목을 다 합해서 등급합 7인데 거기 단서가 수학하고 과학 등급합 4 이내가 이런 단서가 들어가 있어요. 따라서 수학 과학 성적이 1등급, 3등급 또는 2등급, 2등급 이 조건을 맞춰야 되는 그런 단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문 계열을 만약에 이 학생이 이제 선택해서 일반 전형에 지원을 이제 논술 전형에 지원한다면 자연 계열에 비해서는 조금 낮죠. 4개 영역은 응시하는 건 맞고요. 4개의 영역 등급합이 6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굉장히 수능 최저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습니다. 네. 아까는 논술 전형이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내신이 반영되는 겁니다. 학생부 교과 100이 1단계로 3배수를 이제 학생들을 선발하고 난 다음에 2단계에서는 이제 면접 없이 비교과로 하고요. 그 대신 수능 최저가 또 있습니다. 근데 논술 전형에 비해서 수능 최저가 좀 낮습니다. 자연 계열은 2개 합 5가 되겠고요. 그러나 여기서도 또 역시 수학하고 과탐 1개 영역이 2등급이라고 하는 단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문 계열에서는 그냥 2개 영역 합 4가 됩니다. 그리고 모집 인원이 6명으로 좀 작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한 전형은 학교 활동 우수자 전형입니다. 이 전형은 아까 학생부 교과 전형하고 좀 다르게 1단계에서 서류 100으로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이 서류에 대한 검증을 하는 그런 면접이 시행이 되고요. 역시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자연 계열에서는 2개 영역 합 4고요. 그 다음에 역시 또 수학하고 과탐 1개 영역이 2등급이라고 하는 단서가 들어가 있고, 자, 인문 계열에서는 3개 영역 등급합 6이라고 하는 높은 수능 최저 등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연세대 컴퓨터과학과 전형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우리 학생 보니까 수학과 과학 공부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문수 선생님께서 수학 선생님이시니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학생 상담서를 보니까요. 도형의 응용 문제가 특히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수학 공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많은 학생들이 사실 도형에 대해서 어려워합니다. 특히나 이제 중위권에서 상위권 이제 발돋움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도형이 사실 많이 발목을 좀 잡는 편인데요. 문제는 간단합니다. 도형이
특징을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도형이라는 것은요,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그 안에 들어있는 정보를 하나하나씩 끄집어내서 내가 그 문제에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우선 두 가지를 신경을 좀 쓰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처음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제 논증계열을 통해가지고 이제 도형을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부터 배웠던 도형에 관한 정의, 그리고 따름 정리, 공리 이런 것들을 조금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모른다면 아무리 도형을 열심히 보더라도 도대체 내가 적용해야 될 도구가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부터 정리를 하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통해서 도형을 조금씩 정보를 끄집어내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 연습이 충분히 되지 않는다면 특히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자연계열을 희망하고 있는데 자연계열은 도형과 공간에 대한 친숙함이 좀 있어야 됩니다. 특히나 수능에서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기하 벡터라는 단원을 정복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이 두 가지를 참고하셔가지고 조금 도형의 문제에 대해서 좀 친숙하게 좀 다가서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 개념에 대해서도 정리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활용하는 연습까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학생이 대학 입시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잡아야 할지 고민이다라고 했는데요. 최윤경 선생님, 그럼 우리 학생 계획, 입시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아직 1학년이기 때문에 수시 전형을 이제 구체화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네. 그러나 이제 그 수시 전형을 이제 쓸 때 필요한 것이 이제 내신하고 모의고사 성적의 그런 균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추이를 보면서 수시 전형 자신한테 적합한 수시 전형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일단 수시 전형이 어떤 전형이 있는지 1학년 학생이기 때문에 모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화면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습니다. 요 두 전형은 학생부 중심 전형에 해당되겠고요. 이 두 전형 모두 다 수능 최저 등급이 수능 최저라고 하는 모의고사가 되는 수능은 아직 안 봤지만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이 있고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비중 어떤 수능과 내신 중에 어떤 게 비중이 높은가 하는 걸 좀 안내해 드려야 되는데 교과 전형이면서 수능 최저가 있다면 수능을 먼저 맞춰야 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수능이 우선이 되겠고요. 그러나 수능 최저가 없다면 그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내신이 아주 좋아야만 합격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있으면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보다는 내신이 조금 낮아도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출 수 있으면 합격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도 불구하고 수능 최저가 있는 요구하는 그런 상위권 대학이 있습니다. 역시 수능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비교과, 그 다음에 내신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수능 최저 등급이 없다면 수능 최저가 없으면 수능은 일단 없으니까 그 다음에 비교과와 내신이 중요하겠습니다. 논술 전형에 있어서도 수능 최저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수능 최저가 있으면 역시 수능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논술이 중요하겠지만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논술로 이제 합격의 당락이 결정된다고 보면 되겠고요. 또 이제 적성고사 전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수능 최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수능이 있으면 수능 다음에 적성이 중요하겠고요. 수능 최저가 없으면 적성으로 합불이 정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을 좀 들어봤는데요. 우리 학생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을까요? 예, 네, 있나요? 그러면은 제가요, 만약에 나중에 대학에서 복수 전공 선택할 때요. 네. 약간 한쪽은 그러니까 자연계열로 하고 한쪽은 인문계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좀 상반된 것을 복수 전공으로 해도 되는지 어떨까요, 최윤경 선생님? 지금 이제 지금 1학년은 공통이지만 2학년이 되면 일단 문과하고 이과 계열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네.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문과하고 이과를 동시에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대학 진학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 수능 응시 영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지금 학생이 말한 것처럼 문과 계열의 학과와 그 이과 계열의 학과를 동시에 선택해서 지원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만약에 이과 계열로 지원해서 전과로 한다거나 또는 문과 계열로 지원해서 이과 계열로 교차해서 전과를 허용하는 대학에서 이제 허용한다 하더라도 그럴 경우에는 이제 배우는 과목이 너무 좀 다르죠. 또 수학
수학과 아무래도 수학을 더 요구하게 되겠죠. 자연계열 학과에서는. 그래서 본인이 전과를 한다 하더라도 학점을 따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리 고민을 하고 네. 문과로 갈 건지 이과로 갈 건지를 좀 선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로 진학에 대한 상담을 들어봤는데요. 우리 학생 어때요? 오늘 상담 들어보니까 도움 많이 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요. 아직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선 상담을 받았으니까 참 잘하고 있다고, 방향이 잘 잡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노력하시고요. 꿈 꼭 이루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진로 로드맵 박문수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고등학교 1학년인 우리 학생의 진로 로드맵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적성을 바탕으로 살펴본 목표 직업은요. 방송 PD, 그리고 디지털 큐레이터, 그리고 MIS 경영정보 시스템 전문가입니다. 목표 직업을 갖게 한 추천 학과로는요. 국어국문학과와 사학과, 그리고 경영학과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추천 학과에 진학하기 위한 전략으로는요. 우선 1학년이기 때문에 내신과 모의고사에서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진학 시 모두 수학과 과학을 1등급 또는 2등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비교과 활동에서는 동아리 활동과 독서 활동을 보완하길 바라며 교내 경시대회에도 참여하길 바라겠습니다. 수험생 합격을 위한 실종 보고서,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결정적 코치 3.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에서 상담을 받고 2014 대입에 성공한 25명의 수시 노하우가 수록된 결정적 코치 3. 스타 강사들이 알려주는 합격을 관통하는 25가지 비법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결정적 코치 3. 이 책의 인쇄 전액은 학생들의 장학 기금으로 쓰입니다. 네, 2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진로 진학 상담자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화학 관련 학과에 진학하고자 하는 고3 자연계 학생입니다. 네, 진로로는 어떤 꿈을 갖고 있어요? 제가 화학이나 환경 분야의 연구원이 되는 게 제 장래희망입니다. 네, 지금 고3 학생인데 그런 네. 꿈을 언제부터 그러면 잡았던 거예요? 사실 제가 이런 거에 약간 관심을 갖지 않고 있었어서 네. 작년부터 그냥 조금씩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진로 진학 상담을 함께 해볼 텐데요. 우선은 진로 상담을 해주실 조진표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인사 나눌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환경과학 연구원이 되고 싶다고 했는데 네. 먼저 학생한테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네. 이 환경과학 연구원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나요, 혹시?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럼 우리 학생이 지금 서울 학생이잖아요. 네. 근데 이 환경과학 연구원이나 이런 화학 관련된 연구원은 대부분 경치 네. 좋은 지방에 많이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보통 서울 학생들은 그렇게 안 내려가려고 많이 하던데 우리 학생은 그거와 상관이 없나요? 네. 그래요? 네. 그럼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오늘 잘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진학 상담을 도와주실 최은경 선생님도 나와 계십니다. 우리 학생 인사 나눌게요. 네, 반갑고요. 제가 학생 그 자료를 보니까 그 학교에서 굉장히 다양한 교내 활동에 참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모범생인 것 같고요. 오늘 그 진학과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나요? 제가 아직 논술을 따로 배워본 적이 없는데요. 수리 논술이 수학이나 과학 고교 과정에서 배운 걸 바탕으로 심화적인 문제를 내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거를 그냥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에 충실해서 준비를 하면 충분한가요? 아니면 학원을 다녀야 하나요? 네. 지금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먼저 사전에 이제 그러면 학생이 수시 지원할 때 논술 전형이 적합한가 이 얘기를 좀 나눠야 되기 때문에 네. 이후에
그 논술 전형에 적합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종합적인 진로 진학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조진표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에 대한 간단한 분석 내용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기초 성향부터 화면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장점으로는 집중력이 강하고요. 그다음에 성실하고 인내심이 많은 그런 학생이라고 평가가 되어집니다. 또 네. 단점으로는 생각이 많고 또 하나 뭐 이렇게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면 충격을 받으면 그것이 오래 생각에 하게 되는 그런 집착하는 그런 면을 들 수가 있고요. 네. 성적으로 보면 내신 성적 평균은 1.7등급을 보여주고 있고 모의고사 성적은 평균 2.5등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희망대학을 보면 현재 이화여대 환경식품공학부, 경희대 화학공학과, 중앙대 화학신소재공학부를 희망하고 있고요. 직업으로는 환경과학연구원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3학년 학생인데 좀 전에 말했던 환경식품공학부, 화학공학과, 화학신소재공학부, 환경과학연구원이 사실은 다 조금씩 다른 겁니다. 그래서 네. 조금 진로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과목별 선호도, 단과대별 선호도를 분석을 해보면요. 현재 의학 계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이 공과대학, 사회과학대학 순으로 점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관성이 좀 낮게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3학년 학생이지만 아직도 진로에 대한 고민이 지금 많이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근데 우리 학생이 지금 환경과학 분야의 연구를 지금 희망하는 이 꿈이 확고한 것 같은데, 선생님, 우리 학생 적성과를, 적성과 좀 비교를 해본다면 맞는 직업을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성향상 뭔가 연구를 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적합한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장점이 많기 때문에 좋은데 일단은 분야가 조금 아직 확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먼저 우리 학생한테 질문을 드리면요. 환경 분야랑 화학 공학 분야는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두 분야에 대해서 혹시 더 선호하는 쪽이 있나요? 저는 환경 쪽을 더 선호를 해요. 그래요? 네. 그러면 그 기준이 과연 맞는지를 한번 분석을 하기 위해서 직업 환경 분석을 해봤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업 환경 분석 결과를 보시게 되면 우리 학생은 역시 성향에 맞게 학자형이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진득하게 뭔가를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2순위가 보통 1순위가 학자형 나오면 2순위로는 관료형이나 이렇게 전문직형 안정지향성이 나오는데 창업형이 또 2순위로 높게 나와서 좀 독특하다라고 볼 수가 그러네요. 있는데요. 그래서 혹시 저의 생각에는 그 성실함과 인내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뭔가 좀 활발하게 뭔가 하고 싶은 것이 좀 억눌리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들을 잠깐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산업선호도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어서 우리 학생의 산업선호도는 일관되게 그 계열선호도랑 비슷하게 보건의료 쪽이 굉장히 높게 나왔고요. 또 2순위로는 공공 쪽을 또 높게 선택을 하고 있어서 우리 학생이 어떤 대단한 이윤 추구를 하는 그런 직업보다는 뭔가 사회에 기여를 하면서 전문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직업들을 좋아하지 않느냐 이렇게 추정을 해봤습니다. 네. 네. 역시나 연구원에 잘 맞는 학자형도 높게 나왔고 또 창업형이 높게 나와서 좀 주도적인 성향이랄까 창의적인 성향도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추측도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런 학생의 장점과 적성을 고려해서 어떤 직업들을 더 고려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우리 학생에 대한 진로 목표 설정 기준을 정했는데요. 역시, 이공계 성향이 여전히 두드러진다. 그런데 다만 현재 보여주는 학교에서 성적이 우리 화학 쪽보다는 물리 쪽이 강했고 화학이 좀 약했다라는 게 지금 좀 단점으로 지적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선호 분야가 성격 특질과 적성에 부합하기 때문에 본인이 좋아하는 쪽으로 좀 밀고 나가도 성적만 개선이 된다면 크게 틀림이 없겠다. 그리고 학업의 소질과 집중력이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열심히 한다는 가정하에 약간 높은 목표를 설정하는 게 우리 학생한테는 충분히 도달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추천 직업으로는 저희는 1순위로 우리 학생의 성향을 많이 고려를 했을 때
약사를 저희가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의 모의고사 탐구 선택에 보여지는 화학에 대한 선호와 종합결과상에 나타나는 의학에 대한 선호, 학자형의 직업 환경을 선호, 보건 의료산업 분야에 대한 선호를 다 고려하면 그게 다 모아지면 약사로 귀결되는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후 약무직 공무원으로 진출하여서 공공산업에 대한 선호까지도 만족시켜줄 수 있는 아주 최상의 직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본인이 희망하는 대로 이쪽 관련된 전공을 하고 연구원 쪽을 하게 되면 굉장히 또 잘 맞을 타입인데 문제는 연구원은 이제 박사까지 해야 제대로 된 책임 연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부에 대한 그런 요구를 더 많이 수용을 해야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적인 그런 일들, 그 다음에 연구 성격이 사회에 기여하는 방법으로 우리 학생의 성격에 맞는 것이 3순위로는 환경 관련 공사나 공기업 관료 쪽으로 가도 아주 본인 역할을 성실하게 잘 하면서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선생님이 추천해 직업을 보니까 우리 학생의 장점 그리고 적성에 맞는 직업들인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런 직업을 갖기 위해서 어떤 학과를 진학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할까요? 네, 아무래도 약사, 연구원, 환경, 관심 뭐 이런 것들을 다 봤을 때 사실은 기초 원리 어차피 연구원을 하려면 세부 전공은 대학원 때 많이 정하기 때문에 학부 때는 기초에 관한 것들을 공부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순위로는 화학과를 저희가 추천을 하고 있고요. 네. 2순위로는 본인이 선호하고 있는 환경공학과를 해도 뭐 크게 약사로 진출하거나 뭐 연구원이 되는 데는 문제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3순위가 화학공학은 화학하고는 좀 다릅니다. 가보면 화학공학이라고 이름 붙어서 그렇지 사실은 물리적인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 성격은 다르지만 네. 워낙 이 화학공학에 대해서는 취업 수요도 많고 그다음에 갈 수 있는 그런 추가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3순위로는 화학공학과를 추천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학과까지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진학 부분에 대한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경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에서 좀 분석을 해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 내신을 보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내신 평균이 1.7등급이고요. 이에 반해서 이제 모의고사는 2.5가 됩니다. 따라서 내신이 모의고사에 비해서 좋은 학생이죠. 그러면 근데 이제 이 학생이 내신의 모의고사 평균은 2.5등급이지만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수학이 3등급이고 과학이 4등급으로 상대적으로 국어하고 영어가 더 등급이 높은 학생입니다. 네. 그리고 내신이 모의고사에 비해서 더 좋기 때문에 정시보다는 수시 지원이 유리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학하고 과학이 국어하고 영어에 비해서 성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아까 이제 초반에 이제 질문하신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거는 좀 불리하지 않을까. 시간도 없고. 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수시에 이제 6번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랬을 때 이 조합이 수시 4가지 전형을 이제 모두 다 지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이렇게 3, 2, 4 이렇게 섞어서 함께 지원하는 거는 무리가 없습니다. 네. 학생부 교과는 준비할 게 이제 따로 없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이제 자기소개서나 이제 서류를 준비해야 되고 면접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시간을 들여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반해서 만약에 학생부 종합 전형과 지금 이 학생이 말하는 논술 전형을 한번 해볼까? 3학년 때 그렇게 해서 같이 이제 준비를 해 나가다 보면 전략도 다르고 그래서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합격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네. 수시 6번 지원할 때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을 적당히 배분해서 지원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선생님 말씀은 지금 고3이니만큼 좀 채널을 좀 좁혀가지고 이제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선생님 우선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들의 특징 그리고 도전 가능성이 어떤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학생 희망 대학을 화면을 보면서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여대 환경식품공학부인데요.
이대의 그 여러 가지 전형 중에서 이 학생에 맞는 전형을 찾아보니까 지역 우수 인재 전형이 있습니다. 근데 학교장 추천 인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6명 안에 들어야 됩니다. 모집 인원은 20명으로 다른 이 학생이 이제 희망하는 그런 대학보다는 좀 많은 편이고요. 1단계가 이제 학생부 80이고 서류가 같이 들어가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에 낸 서류를 면접으로 이제 검증하는 그런 전형 방법이 있는데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 학생이 이대를 가려면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남은 기말고사를 이제 잘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서류 준비를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내신이 높아야 붙겠죠. 그래서 내신 관리를 특별히 잘해야 붙을 수 있는 그런 전형으로 보이고요. 다음에 이제 경희대 화학공학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형 유형으로는 이제 학교생활 출실자 전형인데 역시 수능 최저가 없는데 2명밖에 뽑지를 않대요. 그래서 이제 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와 이제 서류 그 대신 면접은 없습니다. 따라서 역시 기말고사 내신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고 또 서류 준비도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는데 반해서 모집 인원이 너무 적어서 좀 그 지원을 할 때 불안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앙대 화학신소재공학부입니다. 역시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요. 모집 인원은 이제 7명이고요. 1단계부터 서류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 이제 서류와 이제 서류를 이제 면접으로 이제 확인하는데 요 중앙대는 지원을 하는 그런 학생의 인재상을 좀 제시하고 있습니다. 리더십이 뛰어나거나 봉사가 뛰어나고 봉사 정신이 있거나 또 창의성이 있거나 또는 문화 친화성이 있거나 학업 능력이 뛰어난 인재를 선발하는 그런 전형인데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역시 내신 관리도 중요하고 서류 준비, 면접 준비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서류에 자신이 있는 학생들이 지원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그 서류가 조금 서류에 대한 그 자신이 없으면 상향 지원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희망대학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그러면은 이 대학 외에 또 추천해 주실 전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학생이 이제 내신이 모의고사보다 더 잘 나오는 학생이고요. 지금 이제 수학, 과학이 이제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논술 전형보다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 숙명여대, 홍익대 전부 다 학생부 교과 100% 전형입니다. 그리고 모집 인원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자연계열이기 때문에 그 이제 더 상위권 대학의 경우는 그 수능 최저 등급을 요구할 때 뭐 단, 수학, 과학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여기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 학생한테 유리하죠. 국어하고 영어로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추면 되니까요. 그래서 건국대 같은 경우는 2개 영역 등급 합 5입니다. 따라서 2개 영역만 2, 3 또는 1, 4 이렇게 맞으면 되는 거고요. 네. 숙명여대는 이제 합 4니까 2, 2 또는 1, 3으로 이렇게 맞추면 되고요. 홍익대하고 숙명여대는 수능 최저 등급이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나는 더 성균관 인재 전형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서류 100이라서 그리고 이제 한 개 영역 1등급이 나와야 됩니다. 한 개 영역 1등급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서류가 좀 빵빵해야 되기 때문에 네. 요거는 또 좀 상향 지원으로 보이긴 하지만 적정 지원만 하는 것은 아니니까 요 성균 인재 전형도 제가 추천을 좀 해보았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추천 전형까지 상담을 다 들어봤는데요. 우리 학생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을까요? 제가 1학년 때부터 꿈을 딱 정하고 어디 과를 가서 무엇이 돼야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목표가 있던 게 아니라서 네. 3년 동안 꾸준히 그런 진로에 대한 활동을 특별히 한 게 없는데요. 네네. 그게 없으면 상당히 불리한가요? 비교과나 그런 활동이 좀 부족한 것 네. 같은데 어떨까요, 최윤경 선생님?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부 교과 100% 전형을 이제 추천을 했는데 이 학생의 이제 학생부를 보면 그 학생부가 굉장히 충실하게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양도 좀 사실은 많아요. 그러나 양보다는 질의 문제가 좀 되고요. 학생이
예를 들어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은 사실 1학년 때부터 사실 전공 탐색을 조금 더 다른 학생보다 또 좀 진지하게 하고 그래서 그 전공과 관련된 그 다양한 학교에서 제공하는 그런 비교과 활동 중에서 전공과 관련된 것을 조금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학생들이 좀 많습니다. 따라서 자기소개서에서도 이제 그런 것을 풀어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미진한 점이 있어서 학생부 종합전형보다는 근데 이 학생이 또 좋은 점은 또 내신 관리가 좀 잘 되어 있는 상태이고 네, 네. 또 수능도 어느 정도 맞출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신과 수능을 맞춰서 가는 그런 전형에 지원하는 것이 그 서류를 수능 최저 없고 그다음에 서류를 많이 반영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교과적으로 해보았습니다. 집중을 해야 네.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 다 들어봤습니다. 우리 학생 어떤가요? 방향이 좀 잡혔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고3이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많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선택과 집중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진로 로드맵 박문수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고등학교 3학년이 우리 학생의 진로 로드맵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적성을 바탕으로 살펴본 목표 직업은요. 약사, 연구원, 그리고 환경과 관련한 공사 또는 공기업의 관련입니다. 목표 직업을 갖기 위한 추천 학과로는요. 화학과, 그리고 환경공학과, 화학공학과입니다. 그리고 추천학과에 진학하기 위한 전략으로는요. 수능 최저 2개 2등급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기말고사와 서류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2명의 학생과 진로 진학 상담을 함께 했습니다. 꿈의 지도를 함께 그려주신 조진표 선생님, 최은경 선생님, 또 결정적 코치이신 박문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지금까지 2,000여 명의 1:1 맞춤 상담 기록을 갖고 있는 국내 유일의 입시 상담 프로그램입니다. 지금까지의 입시 기록과 또 전략을 담은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결정적 코치 3 책이 출간이 됐습니다. 국내 최고의 선생님들께서 2014학년도 수시에 합격한 25명 학생들의 합격 비결을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맞춤형 수시 준비를 위한 최고의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판매 인쇄 전액은 장학금으로 기부가 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은 6월 모의평가 대비 과학 탐구 영역 생명과학 화학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